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참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선이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대세가 이재명 후보 쪽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접전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지율 격차도 별로 차이가 안 났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게 되면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43%대 38%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세가 점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철수겠죠.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3강 구도로 가게 된다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은 안철수 카드 같은 경우도 별로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단일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내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단일화가 되려면 지지율도 한 15%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한 자릿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남아있지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세가 기울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비리 문제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관심이 됐던 것이 바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양자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양자 토론은 무산이 됐고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김동연 후보랑 양자 토론이 이루어지기로 했죠.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두 사람의 양자 토론이 무산이 됐다. 김동연이랑 무슨 뭐 양자 토론 그거 누가 보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주 동안 계속해가지고 양자 토론 얘기가 나왔었고, 심지어 협상단까지 꾸려가지고 협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 저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을 하는데, 그리고 또 토론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의 협상이 이루어졌던 기본적인 배경, 그리고 또 심지어 협상이 결렬됐던 기본적인 배경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여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재명은 계속해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쪽이고 윤석열은 기피하는 쪽,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죠. 물론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고, 윤석열 쪽에서 빌미를 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토론이도 환영한다 라고 얘기나 하면서도 뭐를 붙이는 겁니까? 전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로 토론을 하고 싶기는 하고 싶지만 이재명 후보가 하도 말을 바꾸다 보니까 말 바꾸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토론하겠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랑 오늘 했던 얘기가 다른 사람,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사람, 그게 이재명 후보니까 그런 사람이랑은 토론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공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거예요? 야, 저거 이재명이는 토론하고 싶어 하는데 윤석열은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토론 실력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협상 과정을 좀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나와서는 안 된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토론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혐의, 그거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우기는 겁니까? 자기들은 자료 갖고 오면은 토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좋다, 자료는 안 갖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대장동 자료 이거만큼은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뭡니까? 막무가내요. 검찰총장이니까 외워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그냥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자료 지참,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정치 이런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미국이 됐거나 영국이 됐거나 어느 나라가 됐거나 대선 토론을 하는데 자료를 지참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일까? 심지어 그냥 자료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외워와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면서 자료 지참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집착을 했던 것일까?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난 뒤에 민주당 쪽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토론 일자, 방식, 주제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단 하나 요구한 것이 좀 자료 없이 했으면 좋겠다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좀 웃긴 게 뭐냐면 날짜나 시간 이런 거 양보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양보한 게 아니죠. 시간이야 날짜야 정해져 있던 거 아닙니까? 1월 31일과 2월 4일 두 개 날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같은 경우는 사자 토론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날짜는 1월 30일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7시에서 9시로 할 거냐 6시에서 8시 할 거냐 뭐 이 정도 지금 문제인 건데 그게 뭐 양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7시 9시가 됐거나 6시 8시가 됐거나 뭔 차이가 있는데요. 다 똑같은 것이지. 거기다가 워낙 지금 격변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의 준비된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데 실무진들이 준비해준 자료 없이 어떤 질문과 답변도 못한다. 그런 것도 없이도 충분히 능히 국정을 논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하나의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료 없이 정정당당하게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대로 토론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야, 진짜 저는 살다 살다가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는데 자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준비성이 없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이 토론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살다 살다가 제가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토론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저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그릇이 안 됐던 사람인데 감히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 대선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대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경선할 때 어떻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이 아닙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면서 토론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론할 때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하거나 회담을 할 때 그때도 종이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얼마나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지금 경선에 나왔던 후보 전부 다가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이 안 됐던 사람이다. 그거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던 사람이다. 이거를 지금 자인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알겠죠? 말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박주민이가 총대 메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저게 거둡니까? 못 거들지.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걸맞게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사안들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대장동 사건입니다. 자기들도 눈에 뻔하겠죠. 윤석열 후보가 자료를 잘 준비해 나와가지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질문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못할 거라는 거 자기들도 눈에 뻔하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무마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무슨 뭐 국감을 할 때도 자료를 지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료를 쌓아놓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내가 다 답변하겠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토론하자. 그런데 자료는 지참해서는 안 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토론조차 포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라고 한다면 토론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직을 포기하는 게 맞죠. 이재명 후보님 포기하시고 대통령직 자기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